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한 당국의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 그대와 여는 아침.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하늘을 보니 어느 순간 해가 빠르게 뜨고 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다는 뜻일까요? 쨍한 햇살이 여러분의 등굣길을 밝히는 것처럼 저희 DKBS도 학우분들의 눈부신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7일 그대와 하는 아침의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우리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언제였던가 마음 놓고서 여유로울 수 있던 게 눈을 감았다 또 눈을 떴을 때 포기. 어렸을 때부터 포기는 좋지 않은 거야. 이겨내야지.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면 나약해진 제 모습에 실망하며 자신을 재촉했죠. 그만큼 저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지는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 뭐 있냐 모든 걸 던져버리고 슬픈 영화 속에 비루한 삶은 살긴 싫어. 하지만 포기가 정말 나쁜 걸까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꾹꾹 참고 아파하는 게 오히려 더 미련한 것 아닐까요? 대학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저는 과거의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큰 담벼락, 누가 봐도 넘을 수 없는 그 높이를 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습니다. 사다리를 빌려와 담을 넘는 것, 아니면 담벼락 속 숨겨진 쪽문을 찾는 것, 또 아니면 담벼락을 부수고 이를 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내 그릇보다 넘치는 일을 무리하게 담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꽃들이 날 보고 꽃이랑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조그만 새들도 카페 고양이도 오늘을 응원하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기는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담을 넘는 것보다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처럼 포기는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을 선택할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틈새로 수줍은 인사하네. 예쁜 하루 되세요.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식이법 후속 조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여행 후 입국한 여행객의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71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사진 요청, 카드 번호로 문화상품권 구매, 그리고 문화상품권의 현금화입니다. 카드 정보를 요청하는 지인의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식이법 후속 조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민식이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가 약 8,000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국, 베트남 여행 후 입국한 여행객의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이 바이러스는 여행객이 들여온 육포, 소시지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올해 여행객이 가져온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건 총 26건입니다. 5건 미만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71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분기보다 약 6%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라질, 한국, 러시아 등 71개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72%, 칠레, 쿠웨이트, 루마니아에서는 각 53%의 높은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의 점유율은 1%대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찬성했습니다. 찬성자들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가족과 보내는 주말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제재 규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학원 일요 휴무제. 이 제도가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일요일만이라도 교육을 금지해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취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개인가해가 불법 진행될 경우 등 규정이 확실하게 제정되지 않은 채 실행된다면 교육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정책과 제도로 문제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8도입니다. 강수확률은 20% 미만으로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일교차도 적고 날씨도 맑아 오늘 하루 외출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과 로고송 듣고 시대별로 상이한 미디어 속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그 시절 그 의미로 돌아올게요. Checklist 1, 2, 3. 1. I put you first. 2 of everything you deserve. 3 wishes please. Get you diamonds, rub your feet. Name it. Don't need no special occasion.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그 시절 그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우리는 매 순간 네모난 TV를 통해 작은 사회를 마주합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기도 혹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장면에 공감하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며 필름 속 상황 역시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하기 위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너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대별로 변하는 키워드의 그 의미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절 그 의미의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거울 속 내 모습에 네가 보여. 과묵한 회의 장면, 오피스룩을 입고 돌아다니는 직원들. 오늘 그 시절 그 의미에서 함께 살펴볼 드라마 소재는 직장입니다. 다른 드라마 소재보다 그 시대를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1990년대 후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뜨겁잖아. You are my sunshine in my heart. 1990년대 후반 드라마에서 직장은 희망적인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한 예로 미스터 Q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드라마는 회사원들이 재기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황과 큰 관련이 있어요.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널 떠올리면 벅차올라.
하루 속에서 드라마 미스터 큐가 방송되었을 당시는 IMF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바람을 드라마 속에 많이 담은 것 같은데요. 경제가 어려웠던 IMF, 자신과 지인이 해고되는 현실에서 드라마가 직장인들이 복귀를 다룬 건 시청자들에게 큰 대리만족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버티며 살래 You are my sunshine in my heart. We have both been here before, facing love as it walks out the door. Losing you might break my heart and take all the strength I've got. I'm not gonna try. 다음으로 2013년에 방영된 드라마 직장의 신을 함께 파헤쳐 볼게요. 해당 드라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회적 경제 상황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IMF 직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던 부작용이 2010년대에 이르러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드라마 직장의 신은 IMF를 극복하며 생겼던 비정규직 800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죠. It's been hard years of lessons and tears, changing attitudes and losing my fears. Leaving you will hurt me now, but I'll survive somehow. I'm not gonna try anymore.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배우 김혜수 씨는 계약직 직원이지만 막대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당시 사회는 비정규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사회 현상에 대한 뚜렷한 실태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죠. I'm not gonna try anymore, like all of the times before. You just do what you want to, I'll do what I have to. I'm not. 직장인 드라마 하면 아마 많은 분이 미생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현실적이다 라는 호평을 받았어요. 계약직과 정규직, 워킹맘, 사내정치 등 실제 회사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재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냈죠. 드라마 미생에서 여러 재앙과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그늘진 사회의 이면을 솔직하게 보여줬죠.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welling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next to you. You let me be on the line. Step, step, where do we go now? 이번 주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대별로 드라마 속에서 직장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본 코너의 기획과 가장 적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으로 발생한 현상들과 시청자들의 염원이 드라마 속에 잘 담겼던 것 같습니다. In your dream, yes I know it's not so easy.
IMF로 경제가 어려웠던 1990년대 드라마에서는 복귀에 대한 바람을, 그리고 2010년대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 여성, 워킹맘, 사내정치 등의 현실적인 소재를 소개했죠.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실 때 사회적 분위기에 조금 더 공감하면서 시청하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브라더스의 내게 올래요. But it's not so easy. What everyone is gonna say. Can I step us forever? I will say it again. I know it's our nothing, but we will make it alright. 그저 그런 너의 얼굴이 오늘은 유독 반짝인다. 평범한 눈병. 참회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민경, 기술 박신영, 진행 김혜란, 제작의 DKBS였습니다.